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해서, 자, 수열 AN이라는 어떤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기억하지? 뭐 등차, 등비 이런 여러가지 수열이 있었잖아. 자,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다면, 자, 요 내가 일반항의 n자리에 어떤 특정 숫자를 집어넣으면 특정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만약에 일반항 구해서 내가 50번 짝을 구하고 싶으면 n자리에 50을 넣으면 되고, 100번 짝을 구하고 싶으면 100을 넣으면 되는 거였지. 자, 이런 식으로 수열 AN을 구했을 때, 자, 내가 요 n을, 자, 요렇게 기호가 쓰는데, n을 뭐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점점 큰 수를 계속 대입해 볼 거야. 그랬을 때 이 AN이란 값이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지 알아보는 것, 이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 즉 AN의 n값이 무한대, 자, 기호로 이렇게 팔자가 눕혀진 기호를 쓰는데 이거를 무한대라고 해. 어마어마하게 큰 수의 상위태란 뜻인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n 화살표 무한대라고 한다면 n이라는 숫자가 무한대의 값을 향하여 다가갈 때라는 뜻이야. 리미트라는 게. 그래서 그때 AN이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지 알아보자 라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지. 자, 이해됐지? 자, 그럼 이렇게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n값이 무한대를 향해 다가갈 때 AN이 어디를 향해 다가가느냐라는 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면, 자, 크게 요 AN이라는 거는, 자, n값이 무한대를 향해 다가갈 때 어떤 특정 숫자를 향하여 다가갈 수가 있어. 그리고 AN 자체가 뭐 값이 점점 커져서 엄청나게 큰 무한대의 값을 향해서 다가갈 수도 있고, 또는 엄청 작아져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막 이런 식으로 막 작아져서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을 향해 다가갈 수도 있어. 또는 뭐 숫자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AN 자체가. 예를 들어서 A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면 n값이 무한대를 향해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이 무한 반복되겠지? 자,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것, 자, 이런 걸 진동한다라고 말을 해. 요 수열의 극한이. 자, 이렇게 일정한 숫자를 향하여 다가가지 않는 경우와 일정한 숫자를 향하여 다가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숫자를 향해 다가간다면 이때는 AN이 특정한 숫자에 수렴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수렴, 한쪽으로 모여든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 자, 이것처럼 수렴하지 않고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든 동일한 숫자가 반복되는 진동이든 어쨌든 수렴하지는 않는 거지? 이걸 합쳐서 발산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수열의 극한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럼 발산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 수열 AN이 수렴을 하게 된다면 얼마를 향해서 수렴하느냐라는 게 바로 극한 값이라고 불리는 거지. 자, 요게 극한과 관련된 기본 성질이야. 자, 극한 의미는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AN이란 수열을 가지고 n값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당연히 어떤 시그 n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하니까 당연히 AN도 점점 커지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대부분은 발산해. 근데 예외적으로 얘가 수렴하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인가 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봐봐. 2n 더하기 3이라는 식에 대해서, 자, 이게 AN이라고 보는 거야. 일반항이라고. 여기서 n값이 무한대를 향해 간다면 n값이 커지면 전체 값도 커지겠지? 그래서 얘는 결국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시하는 거야. 자, 이렇게 대부분의 식은 다 발산을 하게 돼.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분수식이 있는데 분모도 이렇게 식이 나오고 분자도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극한을 구해봤을 때, 자, 분모만 봐봐. 분모만 2n 더하기 3인자는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분자만 봐도 3n 빼기 3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점점 큰 값으로 커져. 그래서 얘를 크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다 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자 이거 볼까? 분모와 분자가 둘 다 똑같이 1차지. 그럼 분모가 커지는 것만큼 분자도 같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분모와 분자가 동일한 비율로 커진다라고 해서 결국 요 전체 시계값은 요 앞에 개수인 2분의 3의 비율을 유지하는 분수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해.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2분의 3이야 라고 읽어주지. 자, 분수함수 같은 거 떠올려보면은 자 쉬운데 수투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거든. y는 뭐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가 있어.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그럼 자 여기서 x값이 점점 커진다면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하면서 전체의 값은 점점 0을 향해 다가오겠지?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절대 x축과 만나지는 않아. 하지만 얘가 0인 값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온다고. 자 이렇게 만나지는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 이거를 점근선이라고 불렀었는데, 자 이런 발상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요 식에다가 x값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요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왜? 0이라는 값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니까. 자 이런 발상인 거야. 그래서 여기도 분수함수 그래프의 발상이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가 똑같이 1차의 비율로 커진다면 어차피 여기가 무한대로 가는데 뒤에 더하기 3 한다고 큰 차이 안 나지? 그래서 최고차 2n분의 3n이라고 보고, 그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앞에 개수인 2분의 3의 비율로 수렴한다라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첫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의 차수가 같을 때만 수렴을 해. 대부분은 전부 다 발산한다라고 했지? 그럼 분수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분모는 이렇게 2차야. 그리고 분자는 그냥 1차야. 자, 이런 식에 대해서 자, 무한대로 보낸다면, 자,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가장 높은 차수가 다가가는 값을 향해서 뒤에 것들은 쫓아올 수밖에 없지? 얘가 훨씬 빨리 커질 거니까. 따라서 최고차만 비교를 한다. 자, 그런데 분자는 1차고 분모는 2차야. 그럼 전체 분수 입장에서 봤을 때 n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분자가 빨리 커져, 분모가 빨리 커져?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겠지. 자, 그럼 결국 전체 분수의 값은 분모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전체 값이 0을 향해서 다가간다 그 말이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를 비교해서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0으로 수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2n 더하기 3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처럼, 자 이번에는 분자가 더 최고차의 차수가 더 커. 마찬가지 원리로 최고차만 본다라고 하지. 극한에서는 그럼 이번엔 분자가 더 빨리 커진다는 얘기는 전체 값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지. 그럼 점점 커지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즉 식분의 식, 이런 분수꼴일 때만 수렴할 수가 있는데, 그때조차도 분모의 차수랑 분모의 최고차의 차수가 같을 때만 개수로 수렴.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 분자가 크면 무조건 발산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열의 극한값 존재해. 자 또 하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거야. 뭐 뒤에 가서 확인을 할게. 예를 들어서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n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해봐. 자 그러면은 그냥 식을 봐서는 이 앞에 거는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하는 식이겠지. 뒤에 것만 봐도 무한대로 발산해. 그런데 앞에는 지금 최고차가 루트 n제곱이니까 n의 1승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은 자 여기 앞에 덩어리의 최고차와 뒤에 덩어리의 최고차의 차수가 같아. 그럼 앞에서 증가한 만큼 뒤에서 동일한 차수로 빼겠지. 이해되니? 자 이런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그 지하철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야. 이렇게 쭉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자, 내가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봐. 그럼 나는 위로 쭉 올라가는 거지. 근데 옆에 계단에 친구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 그럼 자, 친구가 보기에 나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즉,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 발상이야. 앞에서 증가하는 것만큼 뒤에서 동일한 차수로 빼주기 때문에 전체 값은 일정한 숫자에 머물러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 자, 이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이라고 해. 자, 그러면은 얘를 이대로는 그럼 더 이상 극한값을 알 수 없다는 거지? 따라서 얘 식을 변형을 해준다. 어떻게? 분수라고 보고 그냥 식을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유리화를 시켜보는 거야. 모양 똑같고 가운데 부호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극한값을 구해서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형태인 거지. 자, 이렇게 크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얘를 어차피 유리화시키면 다시 이 형태로 바뀌어. 그래서 이 형태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맞다. 알겠죠? 자, 이게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이야.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볼까? 자, 지금까지 말했던 게 뒤에 쭉 설명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수열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일정한 숫자에 수렴을 하거나 수렴하지 않는 발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수렴할 때는 그 수렴하는 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걸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를 합쳐서 그냥 발산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극한값을 조사해보라라는 건데, 그냥 밑에 거 풀을 보면서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건너뛴다. 자, 그럼 극한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 바로 넘겨봐. 필수 유형 2번부터 보도록 할게. 자, 2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라고 했지? 자, 그래서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식, 분자식, 분수꼴의 극한이지? 자, 그럼 뭘 본다?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의 차수를 본다. 분모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니까. 그럼 최고차 차수가 n 3승이지? 3차로 커지고 있네. 근데 분자는 2차로 커지고 있어. 어차피 뒤에 떨거질 필요 없다고 했지? 그럼 분모가 빨리 커져, 분자가 빨리 커져? 분모가. 그럼 결국 전체 극한값은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전체 값은 0으로 다가가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극한값은 0이야 라고 읽어주면 땡인 거야.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것도 볼까? 이거 아직 곱하기니까는 전개에 더하기 빼기로 전개하면 6n의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n이니까는 마이너스 7n 더하기 2가 되겠지? 분자는 2n의 3승이 되겠지. 자,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 마찬가지야. 분모는 최고차가 2차로, 분자는 3차로 가네. 이번은 분자가 빨리 커지는 거지? 그럼 결국 전체 분수값은 점점 커져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는 거지. 됐죠? 자, 세 번째. 자, 얘 같은 경우는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지? 그냥 분모 전체가 무한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랑 달라. 더하기일 때는 어차피 그냥 분모도 무한대로 분자도 무한대로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차수만 찾으면 된다. 그럼 여기 루트 n제곱이지? 루트 n제곱이 n의 1승이야. 그럼 여기는 볼 필요 없다는 거지? 볼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럼 개수가 이거 얼마야? 루트 1. 여기 개수 루트 4지? 그럼 그냥 써주면 돼. 그대로. 그래서 분자는 2n이면 2지? 따라서 3분의 2로 수렴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그냥 개수를 읽어주면 되는데 루트가 있으면 루트까지 같이 읽으면 돼. 자,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n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5n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6n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4n 빼기 1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자, 첫째 확인할 거 이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인 거 보이지? 그럼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 분자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 그럼 이제 최고차의 차수 비교해. 그럼 루트 n의 2분의 1승인 거지? 그럼 나머지 무시하고 무시하면 되겠지. 자, 이제 개수 읽어준다. 얘는 개수가 루트 2라고 보면 되겠지? 그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루트 5가 개수인 거야. 분자는 여기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4가 되겠지. 따라서 루트 6 더하기 2라고 하면 끝. 되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어렵지 않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권 이렇게 개수만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되나요? 그럼 옆에 하나만 더 볼게. 자, 여기 봐봐. n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야.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n의 제곱분의 분자가 1부터 n까지 합이야? 그럼 얘는 다른 말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거든. 그래서 1부터 n까지 합은 시그마 공식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 알지? 그래서 이거를 요 자리에 2분의 n의 제곱 더하기 n이라고 써준다. 그럼 요거 분수분의 분수꼴이기 때문에, 자, 안쪽 2n제곱 분의 바깥쪽 n제곱 더하기 n에 대한 극한이야 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따라서 분모 2차, 분자 2차, 그럼 개수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읽어주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야. 할만하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유형 3번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자, 얘가 이제 조금 헷갈리니까 봐봐야 돼. 자, 얘가 가장 기본적인 꼴인데, 자, 루트 n제곱 더하기 3n이란 덩어리 양의 무한대로 발산, n도 무한대로 발산이겠지. 그런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겠지? 앞에는 루트 n제곱, n의 1승, 뒤도 1승, 차수가 같은 거지. 자, 이런 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불러준다. 그럼 2번 같은 경우도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분모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자,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전부 다 유리화를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자도 분모도 유리화 시켜주는 거지. 근데 여기도 와봐. 자, 이거 5 더하기 4n 양의 무한대지. 마이너스 n제곱도 무한대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지만 앞은 최고차가 1차고 뒤는 2차야. 그럼 뒤가 더 빨리 커지는 거지? 얘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확인해보자, 직접. 자,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어떤 건지 확인했다면, 자, 이제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얘를 하나의 분수라고 봐. 그래서 얘를 유리화시킨다. 그럼 분모 분자의 모양은 똑같고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걸 곱하면 되겠지? 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형태야. 자, 그러면은 유리화를 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a-b a 더하기 b 꼴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하면서 n제곱 더하기 3n에 뒤에 건 빼기 n제곱, 분모는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n제곱이 지워지면서 결국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분의 3n 꼴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또 여기서 봐봐. 자, 이거 최고차가 루트 n제곱 n의 1승이지? 최고차만 볼 거니까 3n 이건 지원되겠지. 루트 안에서 3n이니까. 그럼 뒤에 더하기 n 3n 있은 거니까 개수 루트 1 더하기 1분의 3, 그럼 2분의 3이야 라고 바로 읽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으면 유리화를 시켜. 그럼 유리화를 시키면 이제 얘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뀐다. 이제 거기서 그냥 최고차의 개수 비교해서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두 번째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n 마이너스 루트 아니다 밑에 있겠구나. 친절하게 여기 있네. 자, 여기 분모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빼기 2 얘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자 똑같은 식을 여기 하나 위에다 하나 곱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거를 또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기와 똑같은 거를 분모에다 하나 곱해준다. 단지 연달아서 곱하기 위해서 순서만 뒤로 밀려놓은 거야. 그러면 자 앞에 거 이거 합차 공식 정리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 빼기 1 되겠지? 여기 앞에 부호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정리되면 n제곱 사라지고 1에 여기만 남겠지. 밑에 것도 유리화시키면 n제곱 사라지면서 2에 이것만 남겠지. 그러면은 어차피 요거 2분의 1은 개수잖아, 상수. 그럼 그냥 앞으로 뽑아내도 상관이 없다. 나머지 읽어주는 거야. 1차 더하기 루트 n제곱 1차지? 그럼 마이너스 1 볼 필요 없고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2. 그래서 여기서의 극한값은 1이야 라고 나오겠다. 그럼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정리하면 전체적으로는 2분의 1이야 라고 정리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분자에 있든 또는 분모에 혼자 있을 수도 있어. 또는 분모 분자에 있게 양쪽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자, 그때는 유리화를 시켜서 변형을 해서 극한값을 구해본다 라는 거야. 자, 어렵지 않지? 이게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또 뒤에 거 쭉 풀면서 확인해보면 된다. 그럼 여기서 3-1의 2번만 한번 봐봐. 자, 분자 루트가 보인다. 유리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왜? 극한에서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잖아. 따라서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지만 분모에 있는 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겠지? 따라서 얘는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유리화 한 다음에 최고차의 차수만 가지고 놀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왜 극한에서 유리화 하는지,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따라서 그냥 무조건 루트가 보인다고 유리화하면 안 돼. 극한에서는 유리화의 이유를 좀 잘 기억하자.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극한값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거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일 때 요 두 가지는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발산이야 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이제 극한의 성질이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 봐봐. 자, 예를 들어서 AN이란 수열이 있고 BN이란 수열이 있어. 자, 이거를 내가 더한 다음에 그 합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려고 그래. 자, 이거를 그럼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그냥 이렇게 극한 자체를 분배해줘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돼. 자, an 자체가 어딜 향해 가느냐, bn 자체가 어딜 향해 가느냐와 an과 bn의 합이란 덩어리가 어딜 향해 가느냐는 다른 말이거든. 식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 그런데 원래에서 극한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식에 대해서 분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an 자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는 값에 수렴을 하고 bn이라는 덩어리에 대한 bn이란 수렴에 대한 극한값이 베타라고 둘 다 수렴을 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극한값에 있어서는 자, 이거를 이렇게 분배한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되니? 자, 이렇게 수렴할 때만 극한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배해서 계산을 해도 원래 식에 대한 극한과 같다라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한다. 이걸 극한의 성질이라고 해. 자, 그러면은 1번 봐봐.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AN 더하기 3분의 2AN 더하기 5라는 덩어리가 있어. 이 덩어리를 극한시켰더니 3이 나왔대. 그럼 AN의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했지. 그럼 첫째, 뭐를 먼저 확인해야 돼? AN이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만약에 AN이 발산한다면 AN 더하기 3이면 무한대 더하기 3이 되겠지? 2 무한대 더하기 5가 되겠지? 그럼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서 AN은 똑같은 식이니까 앞에 개수인 1분의 2라는 극한값이 나왔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앞에 개수 비교하는 거니까. 그런데 2가 아닌 3이 나왔다. 그 말은 AN이 발산하는 건 아닌가 보구나. 개수를 읽어준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AN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렴을 하겠구나. 그 수렴하는 값을 한번 K라고 둬보자.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럼 이제 AN 수렴한다는 거지. 상수는 극한 시켜봤자 그냥 상수야. 따라서 자, 그럼 얘를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이지? 그럼 2는 앞으로 뽑아내야 돼요. 어차피 뭐 개수니까. 더하기 상수는 그냥 쓰는 거고, 분모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3이야 라고 나오겠지? 그게 3이 되도록 하는, 그럼 결국 리미트 A 자체가 K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K 더하기 3분의 2K 더하기 5가 3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자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확인하는 거다. 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수열을 포함한 식이 나왔는데 그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자, 이렇게 각각 분배시켜서 그걸 극한값을 K라고 놓고 그 K값 자체를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수렴하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1번 잘 기억해 놓고 2번도 한번 봐봐. 자, 이번에는 리미트 n AN은 1일 때 1 빼기 n 곱하기 AN의 값을 구하시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 잘 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에 대한 극한값이 1이야. 자, 그럼 첫째, 이거 내가 이렇게 n과 AN에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식의 곱인 거니까 분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왜? n 자체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지? 그럼 AN이 수렴하고 발산하고 상관없이 전체는 분배할 수 없는 식이야. 왜? 둘 다 수렴할 때만 분배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자, 얘는 1번처럼 치환을 이용한 값 구하기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분배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냥 식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 전체를 그냥 bn이라는 값으로 한번 치환을 해봐. 그럼 나는 어쨌든 리미트 bn이 1이야 라고 볼 수는 있겠지? 자, 그 상태로 1 빼기 n 곱하기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건데, 자, 1 빼기 n 곱하기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건데 an 자체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지. 하지만 an을 포함한 덩어리를 bn이라고 치환했을 때 bn 자체가 1로 수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 따라서 an을 바꿔주자. n 곱하기 an이 bn인 거잖아? 그럼 an은 n분의 bn이라고 바꿀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앞에 그냥 1-n이 있다고 보고, 자, 결국 이 식에 대한 극한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n 앞으로 뽑아내면서 n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bn에 대한 극한이야 라고 식을 써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거 자체는 수렴의 발산에 수렴하지. 1차분의 1차 -1로 수렴하잖아. bn 자체도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했지? 그럼 이제 둘 다 수렴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분배한다라고 해서 -1 곱하기 1 정답은 -1이야 라고 써도 돼 안 돼? 되겠죠. 둘 다 수렴하니까. 자, 이렇게 대부분은 분배할 수 없는 덩어리의 극한 꼴이기 때문에 치환을 통한 식 변형이 원칙이야. 알겠지?
단 예외적으로 1번처럼 수렴할 때만 그냥 극한값을 k라고 놓고 치환해서 k값을 직접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극한의 성질 모두 a, n, b, n이 모두 수렴할 때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배가 가능해요 라는 거야. 알겠죠? 자, 성질 잘 기억한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이런 극한과 관련된 대소관계야. 자, 여기 뭐 심플하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an보다 bn이 더 큰 식이야. 식 자체가. 그럼 그랬을 때 내가 an이란 식을 가지고 한번 극한값을 구해보고 bn이란 식을 가지고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봐. 자, 그러면 an보다 bn이 더 큰 식이었으니까 당연히 극한값도 크겠지? 그렇겠지? 어차피 an보다 bn이 큰 값이니까 다가가는 값도 당연히 크겠지. 그런데 극한은 현재 값이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다가가는 값이지, 다가가는 값이자. 따라서 현재 값은 조금 작더라도 다가가는 값이 같아질 수는 있겠지. 되니? 따라서 an보다 bn이 더 크다면 당연히 an에 대한 극한값보다 bn에 대한 극한값이 큰 게 원칙인데 이게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극한은 다가가는 값이니까. 예를 들어서 n분의 3n이라는 식이 있고 n분의 3n 더하기 100이라는 식이다. 봐봐. 자, n이 어차피 양의 정수라면 3n 더하기 100이 훨씬 큰 수지? 그럼 얘가 더 커, 당연히. 그럼 내가 양변에 똑같이 극한을 한번 취해줘봐. n이 무한대로. 그럼 n 자체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3으로, 얘도 여기 더하기 빼기에 상관없이 3으로 수렴하겠지? 또 극한값이 같아질 수도 있는 거다. 자, 이게 바로 극한과 관련된 부등식의 성질이야. 알았어요? 자, 어렵지 않지? 그럼 얘를 활용해서, 자, 만약에 어떤 내가 an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bn보다는 크고 cn보다는 작은 식이야. 그럼 내가 양변 한번 극한을 취해봤어.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을 구해보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해보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을 구해본 거야. 자, 그랬더니 얘랑 자, 극한 자체가 크거나 같다는 건 알지? 얘랑 둘이 값이 같은 거야. 그럼 가운데 있는 얘도 같을 수밖에 없겠지? 양쪽이 같은 값이니까. 됐니?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부등식의 극한값을 구할 수도 있어. 알았죠? 내려봐봐. 필수 유형 5번 보자.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대. 근데 an 자체가 뭔지는 몰라. 그냥 an이 이 범위에 있는 어떤 다항식이다 그 말이야. 그때 n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an 자체의 식을 모르지만 an이 포함된 부등식은 알지? 그래서 부등식을 이용해서 양변을 n의 제곱으로 똑같이 나누어줘. 그러면은 n제곱분의 an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졌지? 그럼 양변을 똑같이 극한을 시켜줘. 그럼 자, 여기는 극한값이 얼마야? 2가 나오겠지? 여기도 2가 나오겠지? 그럼 가운데 있는 애도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부등식의 극한의 성질이다. 알겠죠? 간단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등식과 관련된 극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다음 6번. 자, 그럼 이런 극한과 관련된 참 거짓 판단 문제야.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봐 라고 한다면, 자, 극한은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어떤 식에 대한 극한은, 자, 모두 수렴할 때만 더하기 빼기 분배가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an은 알파로 bn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데, 그렇다면 an을 제곱한 거의 극한값과 bn을 제곱한 거의 극한값이 같냐라고 했어. 이거 바로 보면 안 되지? an의 제곱이라는 거는 an 곱하기 an에 대한 극한 그 뜻이야. 그런데 an 자체가 지금 수렴한다고 했지. 따라서 이거를 리밋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an이라고 써도 되겠네. 그러면 어차피 이 값이 알파인 거니까 요거에 대한 극한값은 알파의 제곱이라고 써야겠다. 같은 원리로 bn의 제곱, bn 곱하기 b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건데, 자, 전개하면 리미트 bn 곱하기 리미트 bn을 쓸 수 있겠지? bn이 수렴을 넣었으니까.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알파고 마이너스 알파인 거니까 곱하면 또 알파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극한값은 같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 돼요. 이게 기억, 그래서 참이하가 되겠지. 그런데 니은 봐봐. AN, BN이 모두 발산해. 그럼 곱도 발산한다? 이건 모른다야. 왜? AN과 BN이 모두 수렴한다면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수렴하는 건 맞아.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결과는 모른다야. 얘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를 발레라고 하는데, 발레 같은 걸 기억해두면 훨씬 좋다. 자, 예를 들어서 AN이 1, 0, 1, 0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이걸 우리 진동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당연히 진동은 수렴하지 않는 발산의 일종이겠지. 그럼 BN은 거꾸로 0, 1, 0, 1 가는 수열이야. 마찬가지 진동이지? 따라 둘 다 발산을 해. 그런데 곱해보면 0, 0, 0, 0에서 0이란 값으로 수렴하지? 그러므로 안 된다는 발레가 되겠지? 자, 이런 걸 같이 기억해도 좋아. 자, 세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단 cn보단 bn이 크대. 그런데 bn 빼기 an에 대한 덩어리의 극한값이 0이야. 그렇다면 cn도 극한값이 0이냐라고 물어봤지. 그럼 첫째, 요거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an, bn이 수렴한단 말이 있어, 없어? 디귿에서는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다고. 따라서 봐봐. 이걸 가지고 내가 양변의 부등식이니까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an 크거나 같다, 리미트 cn 크거나 같다, 리미트 bn이라고 쓸 수는 있지. 근데 얘가 자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n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cn이 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지. 그치? 따라서 여기는 틀렸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겠네. 자, 이런 식으로 극한과 관련된 성질 문제인데 좀 많이 까다로워. 차근차근 나올 때마다 이 파트는 정리를 해둔다. 알았죠? 하여간 극한은 모두 수렴할 때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배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자. 자, 하나만 더 보자. 그럼 이런 극한을 가지고 해석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야. 자, 어차피 주어진 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 자,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대. 그 다음 AB 위를 움직이는 점 PN이 있는데, 자, 삼각형 OAPN 여기가 되겠지? 이거의 넓이를 R이라고 두고 OPN B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R과 S의 비율이 2n데 n 플러스 2가 성립한다면 yn분의 xn이라는 이 좌표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냐라는 거지. 그럼 결국 극한 입장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인 거거든. 그럼 결국 요 yn분의 xn이라는 식을 n이 포함되는 식으로 바꿔줘봐, 그 뜻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찾아줘봐. 자, 첫 번째 r 구해보자. r은 요 삼각형이니까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요 좌표는 어쨌든 y가 0일 때 x값이라서 3이 나와. 뭐 여기가 6인 거는 알테고 y절편이니까. 그럼 밑변의 길이를 3이라고 보고, 높이는 요 점이 P한 얘기는 자 요게 바로 y좌표인 거지? 그래서 여기 높이를
yn이란 문자로 보고 나누기 2하면 이게 바로 r의 넓이가 되겠지. 그럼 s는 자 밑변 6 곱하기 높이 xn 나누기 2가 되겠지. 자, 요 비율이 얼마? 2n 대 n 플러스 2구나 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쓰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이거는 3이 되는 거니까 3xn의 2n이니까는 6n의 xn이라고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곱하면 2분의 3 yn의 n 플러스 2야 라고 나오겠지.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야? yn 분의 xn이란 식이겠지? 우선 양변에서 2를 곱해준다. 분수 없애려고. 자 봐, 이 상태에서 양변을 yn으로 나누어줘. 그럼 여기에 yn이 곱해지면서 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 여기 앞에 12n으로 양변을 나눠줘. 그럼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결국 yn 분의 xn이라는 식을 3 약분하면 4n 분의 n 더하기 2야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양변의 n 값을 무한대로 극한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한값 1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그럼 최고차의 개수를 봐서 4분의 1이야 라고 그냥 읽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을 가지고 관계식을 찾아서 극한값 구하기야. 돼? 할만해?